일단 우리 발표자 2분 그리고 토론자가 원래는 4분이었는데 지금 한 분이 뭐 사정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3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시간은 지금 1인당 25분씩 하겠습니다. 25분 하겠다는 얘기는 30분이 넘으면 제가 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25분씩 발표하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토론은 이제 한 사람당 한 7분 정도, 그렇게 사실 3시 20분까지 하니까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너무 서두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2분 발표 후에 3분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먼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 권호혁 교수님부터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득 권 교수님 많이 바쁘시면 우리 이순정 선생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 교수님 아마 서둘러 오시느라고 되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순정 선생님 좀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예, 우리 이순정 선생님 동남권 광역연합 설립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먼저 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이신가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먼저 이게 모두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밑에 제가 달아놨습니다만은, 이게 원래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저기 동경특파원 가 있는 우리 이정석 박사님께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저도 옆에서 조금 같이 참여한 부분도 있고, 또 뭐 저도 광역위원회 시절부터 광역 문제와 또 이런 특별연합에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뭐 이렇게 또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 뭐 다양한 연구 과제나 뭐 채널에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저기 일반적인 부울링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사이 광역연합이라든지 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이런 모델에 대한 설명도 다 빼버렸고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특별연합에 관한 이제 그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경남의 김명수 지사가 메가시티에 관련에 대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정수 박사님이 뭐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서 또 전문가로 또 뭐 발표와 과제들을 쭉 해오셨는데, 오늘 뭐 감히 제가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저보다는 또 우리 이정수 박사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 또 토론할 때 또 서로 상호 질의하고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뭐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 설립의 과제와 전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미래상은 이제 불경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 발전하는 게 저희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는 동남권의 기본 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별연합의 설립에 관련된 필요성,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설치 준비, 그리고 효과,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 저보다는 다 이게 우리 동남권에 다 전문가들이신데, 그래도 불구하고 간단한 기본 현황은 이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울경은 현재 광역교통 문제, 그리고 광역행정,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물 문제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될 사항들과, 그리고 지역 내 갈등의 극복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 역의 유출, 그리고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른 그 재정 악화 등 그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동남권의 공동 발전과 상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부산시장이 이제 없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못했습니다만은 박형준 시장님은 뭐 후보 시절부터 시장이 되면은 뭐 동남아 메가시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협력을 선언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출범 후에 첫 번째 김명주 지사가 만나가지고 동남아 메가시티에 공동 보선을 맞추겠다 협력을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가을이죠. 지방자치법 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 특별연합의 필요성으로는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낮은 수준의 연계협력의 대안으로 법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특별연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인구 문제라든지 산업, 교통, 그 환경 등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편의성의 향상과 그리고 우리 최대 과제인 신공항 건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2030 엑스포 유치 등 연계 과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지역의 공동 가치 실현을 위한 동남권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기회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동북아의 8대 광역 경제권 진입을 위한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연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우리 부울경 협력 현황입니다. 제도적 협력 기구에서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MB 때 5+2의 광역권 정책으로서 저희들이 움직였던 그 광역경제 발전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그 동남권 협의회 등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아시다시피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부울경의 여러 가지 협치와 협력 관계에 대한 많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런 조직이 이제 폐지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저희들의 그 협력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좀 사장된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새로운 정부나 앞으로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발전위원회와 유사한 법적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연합의 설치를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법제도의 정비인데요. 먼저 지방자치법의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보완 사항과 그리고 정비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개정 의견을 우리 행안부에 건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칙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특별연합을 설치를 위한 사전 조직이 필요한데 각 그 광역시도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칭 그 동남권 특별연합의 시범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위한 규약 그리고 이 특별연합의 업무 소관 사무의 기본 계획의 초안을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지방자치법의 12가지 그 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점검 방향 또는 대안으로 보시면은 광역행정의 책임 주체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 내의 현안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형 사회를 선도하는 그 조직의 목적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칭입니다. 지금 가칭 이제 동남권 특별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김명수 지사는 지금 뭐 동남권이란 말 쓰지 말고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뭐 저희도 늘 논의합니다만 이제 서울에서 봤을 때 동남에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뭐 우리 현재 행정 지명을 따가 그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에 들어갈 이제 구성자치단체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3개 시도 부산, 울산, 경남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가 지금 특례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창원시와 김해시가 포함될 것인지 참여할 것인지 이 여부도 향후 3개 시도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인데요. 구역은 현재 이제 3개 시도의 행정구역 전체를 관할 구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무소의 위치인데요. 저희 과거에 이제 광명시 시절에도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뭐 자로 재가지고 중간이 어디쯤이냐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이 그때 노포동 그 스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지난 5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준비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1차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뭐 사무실을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이제 사무실을 일단 울산에 두고 먼저 부산시 국장이 뭐 단장을 하는 모습 이렇게 그 초안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문제도 또 3개 시도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설립의 취지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이동성, 그 접근성 등을 감안해서 약 3개 시도의 어느 좀 적정한 지역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3개 시도의 협력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이제 이 특별연합이 이 목적이 뭐냐? 특별연합이 지향하는 그 장래상, 미래상 그리고 협력 사무에 따른 그 대응 방안 그리고 국가 사무의 이양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조직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지자체 의회에서 간선 혹은 겸임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 저희들 이제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역직 공무원을 이제 신설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기관에서도 파견과 그 다음에 자체 그 선발을 통해서 광역직 지방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비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그리고 수수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위임 사무 수행에 따른 뭐 정부 재정의 지원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11번, 12번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치 준비에서 사전 준비 조직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지원 준비단은 이제 구성이 3개 시도에 구성이 다 되었고요. TF 팀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는 이게 이제 뭐 법적, 행정,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좀 설치되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만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치분권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뭐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베이스에서는 동남부 특별연합 뭐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마련하고 동남권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그런 어떤 사전 준비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3개 시도지사가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3개 시도의 의회, 의장을 포함한 6자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별연합을 반드시 설립한다, 그리고 협력한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조정자 역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행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민 맞춤형 홍보 그리고 학습의 기회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연합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 환기를 위한 그 지역 순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고 안내할 수 있는 편의 안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안으로 내어놓은 이게 추진 체계입니다.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주체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 이제 광역시도 그리고 연구를 기획 연구를 지원하는 그 3개 시도 연구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 준비단 밑에는 현재 요 안은 우리 이정석 박사님이 이제 안을 내신 자료인데 기획총괄분과 그리고 법제도분과 그리고 조직분과 협치분과 이런 기본적인 추진 체계를 안으로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특별연합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정성적 효과입니다. 기존의 그 연계 협력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 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그 지역 공동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거버넌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동남권의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 동일성 회복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행복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수도권과 전혀 다른 우리 동남권 나름의 어떤 어떤 체제로 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쭉 이렇게 펼쳐봤는데 수도권에 대응 내지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은 지방자치 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동남권의 특화된 어떤 지방자치
의 실현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량적 기대입니다. 동남급 특별연합 본부사무소라는 이 상징적 효과를 통해서 동남권 광역 행정과 미래 과제를 대응한다는 그런 법인을 신설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동남특별연합의회 의원을 배출하는 그 주민 대표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관광, 그리고 산업, 의료, 이제 양성 등의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선출을 위한 몇 가지 해결 과제입니다. 이 안들도 사실 우리 이준석 박사님이 다 제안해 놓은 그 이제 과제들인데요.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하위 법령의 정비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3일 날 이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만은 이게 다른 특별지방자치단 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시행령, 시행 규칙 등에 반영할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권 특별연합의 사무소 입지와 그리고 의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사무소는 뭐 다들 자기 행정구역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의 3개 시도의 그 합의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 의원 수의 선정에 있어서 뭐 인구 비례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좀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전에 이승 박사님하고 이제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박사님께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선거의 문제인데요. 지난 보궐선거는 이제 야당이 이김으로써 이제 정책의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여야 상관없이 동남권 특별연합 그리고 메가시티라는 큰 어젠다를 공동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합의는 됐습니다만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 시각적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협치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특별연합이 이제 설치가 된다면은 일단 뭐 저희 지방자치단체 자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협력 사무를 확정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을 통해서 사무의 위임과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확보가 중요한데요. 구청지자체의 분담금 그리고 국가 위임 사무에 따른 재정 지원금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허가 그리고 면허증 교부 등 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균형에 위한 사무국과 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요. 주민 참여를 위한 그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인이 된다면은 우리 역내 규모의 경제 효과와 그리고 정보시설 통합에 따른 효율성 확보 그리고 국제적 경쟁 단위의 확보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따른
획기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5월 17일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만드는 합동 추진단이 이제 된다는 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부단체장이 그 공동 단장을 맡고요. 그리고 한시 기구로서 조직은 부산에 두고 사무실은 울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의회 구성, 그리고 집행기관의 장 선출, 그 다음에 규모 이런 사무 선정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 3개 시도에서 저기 한국행정연구원인가요? 거기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가 돼가지고 8월까지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이런 조직에 관련된 문제, 사무에 관련된 문제들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현재까지의 동남권 특별연합 아직까지 가칭입니다만은 이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연구원님 발표 수고하셨고 또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난 1년간 부산연구원에 이제 초빙연구원으로 가 계시면서 우리 이정숙 박사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이 된 내용인데 상당히 이번에 특히 우리 이순정 연구원님 그 인수위원회 활동하시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굉장히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많은 보완점들이랄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우리 번째 발표 그 권호혁 교수님께서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파리 공항공단을 이긴 지방 민심해서 굉장히 이게 흥미롭게 제목을 붙여주셔 가지고 오늘 참석 못한 윤갑식 교수도 여기 대해서 굉장히 아마 재미있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권호혁 교수님 발표가 준비되셨습니까? 네네네, 발표가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이 공유를 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만요. 이게 화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시면 되죠. 예. 예, 됐습니다. 그 좀 크기가 어떻습니까? 글자가 좀 작죠? 뭐 괜찮습니다. 보기에. 전체 화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화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좋습니다. 네네. 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의미와 과제, 파리공항공단 이긴 지방 민심 여기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한글로 해서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서론입니다. 그동안에 이 동남권 건설과 관련해서 논란이 오랫동안 전개가 되어 왔는데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동안에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국토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일단 그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김해공항을 좀 확장해라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극복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공항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시 입지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다시 이제 김해 공항을 그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안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5개
이 시도가 같이 승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승복을 하고 사실상 그 김해신공항이 추진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후반기에 들어서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거의 확정되면서 다시 또이 이 부산 이 김해신공항 문제가 재론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가덕도로 다시 옮기자 뭐 이렇게 여론이 또 들끓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 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여당이 이 주도를 해서 이 가덕시공항을 대체해서 그게 아니라 김해시공항을 대체해서 가덕시공항을 개발하는 쪽으로 여당이 밀어붙였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야당도 뭐 그 반대에 서서는 도저히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형국이어서 또 야당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전례 없이 가덕신공항 개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행정부하고는 사실 거의 무관하게 국회가 주도해서 가덕신공항이 결정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지역 민심이라든가 혹은 정치권, 이 국회가 우리 국내 공항 전문가들 혹은 해외 전문가들보다도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전문가들은 뭘 하는 건가? 우리한테 이러한 그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그 결과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뭐 여론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뭐 너희들끼리 다 협잡이다 뭐 또는 뭐 그런 정도 얘기는 다 문제가 있는 걸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가볍게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전문가들이 왜 필요하고 입지 타당 조사는 왜 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한편으로 또한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부산 지역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내지는 공개적인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판한다든가 혹은 김해신공항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입에 올렸다가는 뭐 거의 이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으로서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그 무슨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에 준하는 이 비방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가덕신공항 건설이 과연 부산 민심인가 하는 건데요. 많은 그 부산 분들이 사실 자기는 가덕도로 공항이 이전하면 거기까지 뭐 왕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거기로 꼭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뿐더러 그러한 생각이 그러니까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산 시민들의 진정한 민이냐 민심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그 지식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왜 김해신공항은 안 되고 가덕신공항이 훨씬 타당하다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전문 지식을 어디로부터 얻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 오랫동안 뭐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산시와 지역 언론이 이 작년부터 상당히 그 선동을 하고 막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막 신문도 막 그 방향으로 몰고 나가고 전광판도 막 곳곳에 설치하고 해서 거의 뭐 토론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던 점이 사실 또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인데 이 김해신공항의 입지적 평가인데요. 여기서 김해신공항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활주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활주로 2번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새로 활주로를 하나 더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국제선 청사를 쓰고 이쪽에 지금 원래 이제 국내선 국제선 청사가 있는 걸 전부 국내선 청사로 쓴다 하는 것이 파리공항공단이 설계한 김해신공항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활주로 두 번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좀 이렇게 V자형으로 새로 활주로를 내겠다 이런 안을 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 위에 여기 북쪽에 신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돛대봉하고 신어산이 있는데 거기가 공역상에 있어서 다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좀 틀어갖고 이쪽 편으로 나가게 되면 이쪽에는 뭐 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공항공단은 그렇다면 이제 활주로 방향을 하나 틀어서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안을 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해 국제공항 이용해 보시면 대부분의 비행기는 이 남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에서 착륙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어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례적으로 기상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착륙상에 약간의 그 난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올라가서 보면 일단 김해신공항이 기존의 활주로 2번과 신규 활주로 1번 등 3번의 활주로를 가지게 되는데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에 4천만 명의 여기에 그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파리공항공단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인천공항 5천만 명보다는 작지만 나리타 공항 3,500만 명이나 간사이 공항 2,50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래서 결코 작은 규모의 공항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남 지역에 있어서 항공 수요 변화를 보면 김해공항의 경우에 있어서 2001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한 45% 정도 그렇게 여객수가 증가했고 운항 편수가 한 43%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년 동안 45% 늘었다면 앞으로 또 20년 동안 또 45% 계속 늘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좀 의문인데 왜냐하면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는 김해공항에 국제선 항공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버렸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 근데 이렇게 왜 줄었느냐? 저는 이 대구공항이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거의 3배 이상 늘었잖아요. 이게 대구공항이 증가하면서 대구 경북 쪽에서 부산으로 오던 여객들이 이제 대구공항을 이용하게 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 주요 공항의 화물 운송량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작아서 앞으로 이걸 좀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이 좀 획기적으로 도약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뭐 지금의 10배가 되어도 큰 그 수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항 편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20년 동안 한 45% 혹은 한
43% 정도 증가했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 앞으로 급격하게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인구도 그러하고요. 인구 증가도 지금 감소세로 완전히 됐고, 항공 수요도 지난 10년이 굉장히 피크였거든요. 그 저가 항공이 생기면서 많이 증가한 상태고, 뭐 그래서 어쨌든 2040년까지 한 3천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김해공항이 한 4천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김해공항의 확장성은 지금 활주로가 3본인데요. 이 정도면 뭐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공항도 활주로 2본이나 3본 되는 공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해공항 포화시에 이 계류장과 여객 생사를 확충하는 것은 현재 김해공항이 그린벨트 내에 있고, 그린벨트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양호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인데, 공항의 접근성은 제가 볼 때 공항 입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건설비 같은 건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거지만, 공항에 1년에 4천만 명이 혹은 3천만 명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항에서 나와서 그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공항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 왕복 비용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1년, 2년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입지를 한번 정해놓으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접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철도 역사나 고속버스 터미널은 편리한 데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공항은 뭐 아주 멀리 있어도 또는 뭐 두 도시의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도시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불편하고 접근성이 나쁜 데 입지하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애물단지로 그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해공항은 그런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게 시내에서 보통 가면 한 30분, 뭐 좀 멀리 해운대에서 가도 뭐 4, 5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전철망도 이미 한 개가 있고 앞으로 2개가 또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인프라가 그대로 건설될 경우에 이 접근성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지금 김해공항에 대한 가장 비판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음 피해가 뭐 지금 당장 심각하다기보다는 24시간 운영 공항이 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가 장차 더 바람직하고 더 물동량을 많이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해공항만큼 소음 피해가 작은 공항도 사실 찾기 힘들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유럽에 있는 공항, 미국에 있는 공항 중에 김해공항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해공항은 일단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항의 양편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지역에 있는 건데, 따라서 소음 피해가 드물게 작은 공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활주로를 V자로 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하여간 다 그린벨트가 그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을 뿐더러 피해 가구가 한 1000가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세계에서 굉장히 그 소음 피해가 적은 공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24시간 운영 공학 문제인데 24시간 운영 공학이라는 것이 이 공학이 뭐 이렇게 막 과도하게 수요가 늘어나서 이 밤중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이제 화물계에 한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뭐 주요 공항들 중에서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간사이 공항은 24시간 운영 공항이지만 사실 뭐 그다지 기능이 잘 되고 있다 이게 말할 수가 없고 국내에서는 이제 인천, 무안, 청주공항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안, 청주공항은 뭐 거의 항공 수요가 부족해서 24시간 운영이 거의 무의미한 상태이고 실제로 뭐 사용을 안 합니다. 김해공항은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 자체가 필요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 있는데요. 이 가덕 신공항을 하면 그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냐? 가덕 신공항도 알고 보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덕 신공항이 할주로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할주로 일본인 경우에는 24시간 운영 공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이 공항 할주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인데 이 김해공항의 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V자로 지금 이렇게 할주로를 신설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쪽에 지금 돛대보험과 신호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쪽 항공기는 이쪽으로 이제 이착륙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이쪽으로 이 신설 활주로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안전성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고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파리공항공단의 그 대표인 슈발리에가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잘못 진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잘못 진입이라는 것은 조종사의 실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여객기 이착륙과 중거리 노선의 확대 문제인데 이제 이 김해공항은 3,200m의 할주로인데요. 이걸 가지고 또 시비가 좀 있어요. 이거 안 된다. 뭐 3,600m로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에 한번 그 경남도지사가 한번 주장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러나 이 3,200m면 에어버스 380이 세계 제일 큰 여객기인데 이 여객기가 이착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에어 380이 3,000m면은 이착륙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 파리공항공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못 믿겠다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공항이 군용공항이다 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김해공항을 군이 관제를 맡고 있지만 이 항공기의 원활한 이착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냥 그 관제를 맡고 있을 뿐이고 유사시에 쓰겠다는 거지 실제로 김해공항에서 뭐 군용기가 지금 뭐 이착륙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졌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사천공항이나 포항공항으로 군용공항 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덕신공항에 대한 문제인데 접근성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2시간 반 내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 정도 소요가 될 건데요. 택시를 탄다면 김해공항이 한 15,000원 하면 가덕신공항은 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3배 이상 들 걸로 택시기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속 전철망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계 전철망을 건설하는 게 과연 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어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김해공항에 이 국내선 여객을 두고 이제 국제선 여객만 가덕공항으로 옮기겠다.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국내선을 가덕으로 옮겨버리면 그러면 국내선 여객 수요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도저히 KTX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보고 지금 국내선은 김해공항에 두고 국제선만 가덕시고 갔을 때 그 수요라는 게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고속전철을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건설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 비용이 도저히 나오질 않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해경전철로 인해서 김해시가 매년 한 130억, 부산시가 한 60억 정도의 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김해 그 경전철은 그래도 김해시가 한 5, 60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수요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영남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또는 경남 지역이라든가 경북 여타 지역으로부터 가는 데 있어서도 가덕도는 굉장히 먼데요. 가덕도 지금 공항이 지금 건설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가덕도 요 끝 지점이 여기 있는데, 김해공항은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죠. 여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가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데서도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훨씬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선, 국내선. 빨리. 네네네. 네네. 국제선, 국내선 환승과 연계 문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김해공항을 이용할 경우에 국제선, 국내선을 다 함께 쓰기 때문에 환승 연계가 가능한데, 이 가덕도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버리면 여기 지금 각도도 시공의 위치입니다. 김해공항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연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신항이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잘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 신항하고 이쪽 편에 있는 김해공항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여기가. 시내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 거리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안 되는 뿐더러 사실은 항공교통하고 이 해운교통 사이에는 이런 물적 연계, 환승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24시간 운영공항의 효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가덕신공항은 할주로 일본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뭐 장차 이제 2번으로 늘려, 그런데 지금 국제선만 사용할 경우에 2번을 늘릴 만한 수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운영공항이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건설 비용인데, 건설 비용은 지금 뭐 일본으로 하더라도 뭐 한 2, 3조, 그 다음에 2번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거의 한 27, 8조 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공항을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특히나 그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 다른 해안공항들은 이 바깥에 이렇게 다 내해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공항을 갖다가 적어도 3, 40m 정도 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해일이 못 올라온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되고 또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동락권 신공항 평가를 해보면 밀양 신공항보다도 강덕도 신공항이 점수가 낮게 나오는. 예. 그리고 확장 가능성도 이게 여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국내외 공항 건설 및 입지 사례를 보면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 뭐 기타 뭐 다른 공항들 몇 개 있는데 이게 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 두 도시 사이에 가운데다가 공항을 설치하게 되니까 두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다 나빠져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리버풀, 글래스고, 에든버러 이런 데는 서울, 인천처럼 가까웠지만은 각각 공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진말은 뭐 가덕신공항이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부산 시민들 자신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김해신공항이 더 가깝고 편리하고 그러한데 뭐 24시간 운영공항이라는 에드벌룬에 지금 거의 뭐 말도 못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막 밀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 사이에 정치적 논리가 많이 개입이 돼버렸는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 것인지 민주주의의 이 어두운 이 결과인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고 특히나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전문가들을 전혀 불신하고 전문가들의 이 연구 성과들이나 이 보고를 갖다가 다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권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못 들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변의 위협도 느낀다 말씀하셨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론몰이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정석 아마 박사님은 또 뭐 외부 일정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우리 이정석 박사님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김재홍 교수님 하시고 세 번째 마상열 박사님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석 박사님 뭐 두 논문에 대해서 다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두 분 오늘 발표자분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순정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권호익 교수님하고 그 전혀 이제 무관한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같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우리 권 교수님 발표 이제 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저랑 또 조금 그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저희 부산연구원에서 또 연구한 부분들도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내용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우리 이순정 박사님이 이 내용한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앞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그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게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 저랑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이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 발표를 해주신 내용이고 거기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직 포함이 안 된 부분과 그다음 상계 시도가 그 공동 추진단을 이제 구성을 하기로 하고 또 향후에 이제 그 용역 결과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오면 그걸 우리 부울경이 이제 어떻게 또 내용을 지사 선택을 해서
그걸 정체화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그 뒤에 이제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저는 이제 향후에 이 동남권 그러니까 동남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겠다고 또 그 김경수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요즘 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뭐 그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역특별연합, 광역연합, 뭐 부울경 또 특별연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동남권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를 사실 밝히기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굳이 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3개 시도가 협력 체계로서 잘 만들어 나가는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잘 조정이 되고 해서 출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나 생기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가 더 필요한지 제가 보충 설명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 중에도 보면 그 하위 법령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 향후에 그 1월 13일에 법률 시행 이후에 4월 중에 이제 구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일단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 행안부의 승인 사항이라든지 법률 정비 등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뭐 늦어져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상황이 그 뒤에 되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실시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행안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저는 하위 법령에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조항들을 빨리 정비를 하고 그다음 지방에서 해야 될 그 역할들 중에 이제 조례 정비해야 될 부분들 이걸 빨리 이제 그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 박사님 또 호스트 승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후에 교수님 좀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위 법령 중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대통령령으로서의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다음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다음 행안부에서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통령령에 또 해당하는 다른 또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 어떤 한시기구든 어떤 조직이든 다 이제 행안부가 지방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따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어떻게 이제 그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해 주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 그 개정된 거에 보면 204조의 의회의 조직, 그 다음에 205조의 집행기관의 조직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의회를 우리는 지금 그 집행기관과 이제 의결기관을 대립형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조차도 그 이런 기존의 체제를 이원 대립형에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의회에도 사실은 사무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집행기관의 조직에 있어서도 사무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을 파견 공무원과 또 새로 이제 선발하는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또 힘겨루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집행기관만 편들게 하는 또 상황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회 조직에 관한 인사권은 전부 그 의회 의장한테로 이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일관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현재의 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속에서는 몇 개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집행부의 사무국이 의회 사무처 역할을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이제 시행령을 정비를 할 때 좀 맞춰야 되겠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의 규정 내용에는 이건 대통령령인데 그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개정사항 안도 뭐 올라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관련된 걸 행안부에다가 소스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기준에 보면 지금 조항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2조 정의에서도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 기구 설치 일반 요건, 그다음 7조의 기구 설치 기준 적용, 그다음에 이번에 그 지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하는 거는 여기 지금 그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것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 있는 그 조항들에 관련해서도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구가 생기게 되면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해줘야만 몇 명 선에서 그 부울경에서 파견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텐데 지금 그 한시기구로 요청한 부분과 달리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라든지 그다음에 의회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새로 뽑히는 직원이 나중에 해산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의 해산에 따라서 그런 뽑아놓은 공무원들을 뭐 임기제 한시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임기 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직원들의 신분, 뭐 그다음에 재배치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조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하위 법령에 대한 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서 행안부에 소스를 제기하고, 그다음 뭐 그 4대 그 지방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다른 시도의 협력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저는 이제 제목을 처음에 열어보기 전에 이겨서 참 그 대단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약간의 이제 역설적인 이제 제목을 이제 붙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해 이제 신공항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썼었죠. 김해 신공항에서 지금 가덕 신공항으로 이제 이렇게 가덕도 공항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저는 그 교수님께서 쓰신 내용들 중에서도 교수님이 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쓰셨지만 그 파리공항공단에서 나왔던 자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는 또 다른 또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자료들의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 약간 그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해에 살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소음 피해에 관련된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서 이 소음 피해가 결코 이제 새로 공항이 생겼을 때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음 피해는 김해 지역 그 장류 유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산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이모산이라든지 그쪽 부분에도 그 산을 또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24시간 공항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다른 외국에서 이제 시차가 있는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고 싶은 시간대에 사실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 24시간 공항이 아니어서 이제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홍콩 여행 중에 이제 밤에 한참 기다렸다가 그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새벽에 그 공항이 문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시간대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불편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다음 김해공항의 그 지금 그 관리권자가 국방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이다 보니까 그 군공항 그 이전 문제에 관한 한 국방부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입지 자체가 군공항은 제작사항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뭐 사천공항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원래 우리 소유인 거를 민간에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걸 뭐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쉽게 그 관제 문제라든지 그 입지에 관련된 부분을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그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와 그다음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아예 전문성도 반영되지 않고 민주주의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힘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게 좀 골고루 반영된 결과가 결국 이러한 걸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별도로 요약은 안 하고요. 조금 거기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들이 좀 코멘트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재홍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동남권 특별연합에 관한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명칭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상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이제 창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특례시로 되고요. 그다음에 뭐 김해 진주는 아직도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창원시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특례시가 돼서 간세강령연합에서 이제 4개 정령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오사카시가 또 어떤 또 이 역할을 맡았어요. 거기다 전에는 오사카시가 역할이 없다가 뭐 이제 역할 맡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논의를 하면은 창원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랬든 저랬든.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부울경 입장에서 부산과 울산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경남의 여러 가지 이제 포션들에 대한 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고려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서로 이양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동남권 이 부분은 사실 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메가시티 만든다 그것보다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분권 이제 시대에 있어서 수권 단위가 이제 좀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 울산, 경남같이 시도 단위로 해갖고는 뭐 분권 백날 해봐야 갖고 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범위가 좀 넓어져야지 이제 수권 단위로서 다시 말 앞으로 뭐 연방제에 준하는 뭐 분권 이런 체제가 사실 이제 분권 내려면 그런 여야 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하고 뭐 이제 이게 뭐 대항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만의 어떤 이 분권 지역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 나가려면은 단위가 공간 단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이 단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광역권 특별 지방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낙동 유역청 이런 그 관할 부역 정도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광역 단위가 돼야 이 수권을 할 수 있는 게 단위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염두에 좀 둬야 된다. 그래서 확대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이죠. 영남권에 대한 부분. 지금도 뭐 대구 경남하고 부산하고 항상 상당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주민 대표성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 뭐 지방자치법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이제 이게 이제 개정법에 들어와 가지고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주민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의회도 만들고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기간 대립형 형태로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거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지방자치법 이제 뭐 기간 통합형 형태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근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형태는 대립형보다는 통합이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주민 대표성 문제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사람 수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 지금은 간선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각각의 광역 지방의회에서 간선해갖고 먼저 의회 구성하는 거 이거 주민 대표성 사실 상당히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 주민 직선 형태의 그러니까 의회를 갖다 만드는 그런 형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통합 형태를 해도 괜찮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또 간선된 의회에서 또 간선 대표를 갖다 뽑는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뭐 실시 초기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통합사무소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이제 잘 협의를 하면 될 건데 그건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것인가.
집행부는 어디 두고 의회 사무처는 어디 두고 뭐 나눠도 되고 뭐 통합도 되고 해도 되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특별지방연합에 대한 그 정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뭐 지금 아주 세세한 부분에 엄청나게 지금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정리가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특별연합, 소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광역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광역 아니라도 돼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경주 포항에서 지금 이제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거 사실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행태하고 지금 동남권 우리가 특별연합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럼 대구 경북하고도 또 어떻게 연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또 한편으로는 또 진주, 하동, 이 광양, 여수권 이런 쪽은 또 그쪽으로 그렇게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확장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말로 남부분까지 확장 가능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덕공항 문제는 저도 사실은 권혜혁 교수님 입장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건 이제 차치를 하고 자 지금 현재 가덕공항 하면은 국내선 기능을 갖다가 거의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공항을 기능을 갖다가 김해공항 기능을 갖다가 가덕으로 가게 되면은 김해공항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 반면에 접근성은 부산 시민들도 비행기 타러 안 가죠. 국내선 타러.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이고 국내선 기능을 오지 않으면은 상당한 수요 부족이 우리 예상하고 있는 수요보다는 좀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덕 되면요 울산에서 이제 85km 지금 김해가 지금 한 50km 되는데 대구 120km. 구미 160km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자 제품들 이제 수출하는데 비행기로 이제 실어 나르는데 구미에서 가덕까지 오겠느냐? 차라리 청주공항은 지금 물류공항으로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류공항 청주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의 문제가 돼서 영남권 공항이라고 하면 부산하고 창원 이쪽 인접 지역에 그냥 공항 수요를 갖다 하는 그런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항공 문제도 있습니다. 저가항공을 어떻게 여기다가 가덕 저가항공 허브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저가항공 타러 여기까지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나는 되게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비용 측면에서 소비자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울산시장은 희거선 타고 여기까지 가는 30분 걸린다 그래요. 근데 희거선 타는데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듭니다. 근데 후쿠오카 가는데 5만 원짜리 타러 10만 원 희거선 타고 오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그러면 대구 쪽에서는 이미 먼저 시내공항 이제 옮기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대구 공항 또 만들어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수요 부분이라든지 비용 편익 측면에서 국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이제 초래한다 이런 문제고요. 소음은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후쿠오카 공항이라든지 시드니 공항이라든지 영국의 공항들 보면 다 시내 근처에 있어요. 그럼 소음이 불가피하죠 사실은. 요 가덕을 가면은 소음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 비용 편익 측면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날 근데 이제 가덕으로 다 가버려 가지고 사실 지금 할 바가 별로 없어요. 지금 법 만들어져서 시행해버리면 끝이라 떠버리면.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철도랑 국가 철도망에 이제 순환고 철도망도 만들어주고 등등 하겠다니까 교통 측면에서는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사실 국제공항 비행기 타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육로 교통들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하여튼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만하자 이거 갖고 빨리 좀 만들자. 벌써 15년 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삼도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상열 박사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쪽은 잘 모르니까요. 공항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두 가지에서 제가 놀랐는데, 첫 번째는 권호혁 교수님께서 부산 민심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 그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좀 놀라웠고, 두 번째는 또 전문성에 대해서 권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인정은 뭐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이해를 해야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정석 박사께서 말씀하신 거, 요 이제 팩트죠. 이제 사실은 이게 ADPI는 사전 타당성 영역을 했거든요. 사전 타당성 영역을 해서 김해공항으로 하자 결론을 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그 KDI에서 하게 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거기에서 수요라든가 규모라든가 확 줄였어요. 규모를 줄여야 공항이 김해공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하게 됐죠. 근데 기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경에서 이러다가는 김해공항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소꿉장난하는 공항이 되겠다. 우리가 바라는 진짜 관문공항은 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치인들이 가세가 되는 거죠. 민홍철 의원께서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턴을 박재호 의원, 그리고 김해의 김정호 의원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줄고장창 이제 연구를 해 나가는 거죠. 그 안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 불경에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 안에는 뭐 토목이라든가 그러면은 뭐 도시계획, 환경, 뭐 항공 전문가 이런 분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한 3월까지 해가지고 기본 계획안이 그때 2018년 말에 나왔거든요. 안이.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쇼부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일본 말이라서 기본 계획을 지방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라. 그래가지고 좀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19년 5월인가 4월인가 그때 이제 부산시청 1층 대회실에서 불경의 정치인들, 시장 그리고 군수 의장님들, 그리고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 뭐 시민들 싹 다 오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게 다음 선거로 다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 쭉 지금 공항을 뭐 밀양을 주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김해가 어떻는지 가덕이 어떻는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김지영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들 손을 떠났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부산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토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지금 들어갔죠. 가덕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거기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덕공항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요는
사실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국토부에서 한 수요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그 불경 그 검증단에서 해보면은 수요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론을 무시해버리면은 어차피 이거를 그 결론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요는 다양하기 때문에 뭐 유리하게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3,7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계에서 2,700만 명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1,000만 명 넘게 이제 뚝 떨어졌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대구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구공항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많으면은 공항 활주로 사용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활주로가 한 개가 더 늘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용률이 배로 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뭐 다른 말씀은 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뭐 이미 제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결국 이때까지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들, 해양 플랜트 뭐 선박 충돌이라든가 지반에 대한 부동 침하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운영 시뮬레이션. 최출국 박사님께서 예전에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운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리고 군용공항도 운영을 하고 국내선, 국제선 다 이게 뜨고 내리는 게 다 가능한지, 사고가 안 일어나는지 이런 운영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도 정해지고 이용률도 결국은 정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 확장성이 중요한데 2개째 활주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해상에서 40m까지 높여가지고 활주로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번째는 바다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접근성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자 두 분이 조금 요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순정 선생님 해주세요. 예. 아니, 공항 이야기 듣다 보니까 또 부산 입장에서 또 이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권 교수님, 저기 발표 아주 재밌게 좀 들었고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아까 우리 김정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우리 불경 동남권은 뭐 씨름으로 치면은 뭐 삿바싸움, 기싸움으로 이렇게 뭐 수십 년간의 광역 행정에 대한 어떤 뭐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 뭐 지금부터는 이게 행정 단위의 덩치 싸움이 아닌 뭐 작게는 우리 뭐 이게 주민의 편의성, 뭐 주민의 행복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우리 동남권이라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커다란 이게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적인 합의, 그다음에 행정적인 합의 이렇게 있어 왔지만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실행할 수 있고 또 실천적인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야말로 이게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신의와 약속의 어떤 실행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자, 수도권에 대항하자 이런 논리 말고
동남권 나름대로의 그 자치 역량,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정 교수 말씀하신 그 우리 그 공간 단위를 좀 더 넓게 보고, 물론 뭐 작은 단위에서도 특별 어떤 연합 혹은 그 특별행정 자치단체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그 공간 단위를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서 어떤 그 광역 단위를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그 남북권 전체가 하나의 어떤 광역 단위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뭐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 공항 문제도 가덕에 있냐 김에 있냐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말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리 광역 행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남권의 미래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차원에서 있던 그 수단으로서 그 뭐 공항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호혁 교수님. 네네. 네. 그 먼저 좋은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그 감사드리고요. 이정석 박사님께서 그 소음 문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뭐 어떤 공항이든 간에 소음 문제가 다 조금씩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섬이라든가 뭐 해안 쪽으로 이렇게 맞는 것들은 낮긴 한데,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 공항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접근성과 소음 문제, 이런 트레이드 오프 문제죠. 그런데 우리 김해공항은 어쨌든 유럽, 미국의 어떤 공항들보다도 우수한 소음 문제에 대한 우수한 입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린벨트하고 또 그리고 낙동강이 양쪽에 있기 때문인데, 뭐 그래도 물론 피해를 보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입지를 저기 뭐 그 먼 데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인데, 그게 이제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이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24시간 운영 공항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계적 공항 중에 24시간 운영 공항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24시간 운영 공항이 돼서 뭐 나쁠 것도 없지만 뭐 그다지 큰 실익이 없다 하는 게 제 말씀이었는데, 사실 한밤중에 김해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에 내려도 문제지만 저기 저 꼴짝이에 있는 그 가덕 신공항이 내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4시에 예를 들어서 뜬다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2시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시간 전에 도착할 수가 있고,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시에 출발하려고 그러면 1시에는 뭐 세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뭐 밤을 꼴딱 새야 돼요. 그래서 아침 6시 비행기나 7시 비행기를 타는 것도 굉장한 고통인데, 또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소유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해공항은 이제 거의 군용기가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공단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죠. 이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거의 부담이 없는 상태다. 소유권만 그쪽에 있지, 오히려 한국공항공단에서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민주주의의 전문성 얘기인데, 전문성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국토연하고 교통연하고 이런 데가 그동안에 공항 개발이라든가 입지 뭐 이런 걸 다 해왔던 사람들이고, 사실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적색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해온 거고요.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비판적인 내용을 갖다가 과연 언론에다가 부산일보나 뭐 무슨 부산 KNN이나 뭐 이런 데 지금 얘기를 하면 실어주느냐 이거죠. 저는 절대 실어줄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상당한 공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지금 열린 사회냐, 열린 토론의 공간이냐,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 마삼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파리공항공단에 탄성 조사가 있었는데 KDI라든가 뭐 건설부 기본 계획이 자꾸 줄어버려 갖고 그것이 문제였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문제였다면 그 계획을 갖다가 온전하게 충분히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토론이 일어나고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지방선거에 활용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에서 지금 이미 부산시를 비롯해서 가덕신공항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게 돼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막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뭐 대선이 있죠, 뭐 지방선거 있죠, 뭐 이렇게 되면 그 선거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떻게 지금 다시 역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여당에서 막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 2달도 안 돼서 이 행정부, 그러니까 이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그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막미로 쳐서 그냥 그런 한 법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무슨 국회가 조사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밀고 간 것은 우리 국토 계획에 있어서의 그 전문성을 갖다가 이건 정치적으로 희생시켜버린 경우다. 그런 느낌을 저는 줄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한번 짚어는 놔야 된다. 나중에 망할 때라도 우리가 저는 망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그 김재웅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그 전에 양양공항이라든가 또 뭐 뭡니까 그런 몇몇 공항들이 지방공항들이 그냥 그대로 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도시로부터 먼데 갖다 놔서 접근성이 나쁜 걸로 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그렇게 반복됐을 때 우리 전문가 영역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학술적으로는 적어도 이러한 그 토론이 필요한 데다가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김해공항을 V자로 해서 확장해서 쓰고 그게 문제가 많으면 아니면 뭐 포화가 된다 하면 그때 나중에 가서 가덕도에 또 뭐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원 체제를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공식적인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제가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호혁 교수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대학원 시절 공부할 때 도시계획 이론 과정에 존 포리스트라고 있죠. 코넬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Planning in the Face of Power 이런 책이 있는데 계획은 항상 그 정치에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곡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게 참 정말 어렵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계획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뭐 수기 민주주의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 이 수기의 어떤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사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조금
이정석 박사님이 자리를 떠면서 내한테 좀 부탁한 게 이게 우리 동남권 뭐 특별연합도 얘기하면서 또 공항도 마찬가지고 그 기초자치단체인 김해하고 사실 창원이 이 대화에 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물론 이제 창원의 뭐 우리 특별연합의 가입 문제 이런 것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 창원하고 김해는 경상남도라는 뭐 그런 어떤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그냥 얘기가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저도 김해시의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러면 김해시는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들이 경상남도의 의견에 그냥 막 묻혀가지고 있고 또 창원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창원도 이 특별연합을 하는데 창원은 뭐냐 하는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항 문제는 올해 우리 동남권 이 포럼 조성 우리 매달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 버려가지고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6, 7월부터는 꼭 이런 포럼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그때를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고 건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었으면 하고 제가 바랍니다. 제가 뭐 잘 이렇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발표에 다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특히 일본 제주에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도 감사드리고 우리 마상열 박사님 꼭 좀 동남권 광역 포럼 우리 매달 수요일마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인 이상 모임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도 저희들이 꼭 초대를 하겠습니다. 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모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우리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